팰리세이드 산불은 19,978에이크를 전소시키고 수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화율 현재 8%입니다. 패세드나 이튼 산불은 13,690에이커와 건물 5,000채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피해 상황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에 대피 지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 발생한 칼라바사스 지역의 케네스 산불은 1,000에이크를 전소시킨 가운데 주택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국의 사투로 현재 35%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마 지역의 허스트 산불은 771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 37%입니다. 액튼 지역의 리디아 산불은 394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 75%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10,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확인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 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은 관용은 없다고 경고하며 피해 지역 통행 금지와 주 방위군 8,0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했고 이튼 산불 지역에 오늘 새벽 주 방위군이 도착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진화와 구호, 복구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자와 복구 자금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LA 지역의 대형 산불로 대기질이 현재 최악입니다. 외출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짧게,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개월 내 종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러시아가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벌써부터 회담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60%까지 관세 부과를 공언했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2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야당과 특검법을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야당의 수정안은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면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협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필 편지까지 동원해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사립대학에서 한인 여학생이 둔기를 휘둘러 8명이나 다쳤습니다. 여학생은 무시를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크립토닷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A 레이커스와 샬럿 간의 경기는 산불로 취소됐습니다. LA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의 집도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NFL 프로풋볼은 오늘부터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LA 차저스는 휴스턴과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하고 13일 월요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던 LA 램스와 미네소타 간의 경기는 산불 발생으로 인해 아리조나로 이동해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산불로 인해서 공기질이 나쁩니다. 외출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산불 지금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웨스트힐에서 어제 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늘어났고 아직 불길 진화율 1%가 안 되는 이튼 캐년 산불 같은 경우는 이튼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진화율이 0%입니다. 그런 만큼 진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어제 오후 9시 기준 5건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진화율
현재 진화율 8%로 소방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짙은 산불 진화율 0%입니다. 현재 약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2개의 이런 큰 산불로 인한 소실 규모 13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팰리세이즈 산불은 이 동네를 완전히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5,300채 주택, 상업용 건물, 상가 사라졌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다라고 어제 LA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롤리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짙은 산불 피해 면적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짙은 산불의 피해 면적은 현재 13,956에이커를 전소시킨 상태입니다. 진화율 0%입니다. 특히 이 지역 화재 발원지인 알타데나 일단은 초기에 불길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사망자 5명이 알타데나 지역에서 나올 만큼 피해가 컸고 주택과 건물 소실 규모도 5,000여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로버트 루나 국장은 알타데나 일부 지역은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향후 사망자 수 집계치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예상해야 될지 아직 감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확인된 알타데나는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플린트리치, 패사디나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한인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케네스 산불은 오늘 아침 현재 1000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35%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길이 화재의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에서 불과 3.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서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탰고 그러나 밤새 바람이 다시 강해져 현재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이미 LA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산불의 직접 간접적 영향으로 공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떨어졌고 LA 전역에는 연기주의보인 스모크 어드바이저가 발령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식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생수 사재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아큐웨더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치를 1,350에서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LA 카운티 내 20만 9,896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체 LA 카운티 주민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가구 수입니다. 한편 LA 서북부 벤나이스 분지에서 발생했던 우들리 산불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뉴스로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다뤄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산불, 진화율을 더디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고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KBS는 이 LA 카운티 산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뻘건 산불이 용암 흐르듯 번져나갑니다. 불길은 소방 헬기를 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미국 LA 일대에서 시작된 불이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진화 작업도 힘을 냈지만 가장 불길이 큰 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압률은 아직 6%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마가 휩쓴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마을의 모든 걸 다 태우고 나서야 사그러들었습니다. I looking for things and my mom asked me to come look for it, but I haven't found anything yet. 지금까지 LA 일대에서 여의도의 약 5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고 18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0명입니다. I opened the front door and I just yelled in, "Victor, we got to get out. This is it. We have to get out. The fire's here." And I didn't hear him say anything. I heard him say nothing. 산불 때문에 공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떨어져 LA 전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고 상수도 오염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을 확산시킨 일대 강풍은 다소 약해지는 듯 했지만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진화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LA 산불의 피해 액수가 역대 산불 중에서도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JP모건을 이용해서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중에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액수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보입니다.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산불 중에서 역대 최고 피해액은 2018년도 북가주 캠프파이어 당시에 기록됐던 125억 달러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태풍과 지진 등 다른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액과 비교할 때도 손에 꼽힐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자연재해는 2005년 뉴올린스 등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카트리나의 피해액은 1,0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는 피해 규모가 560억 달러에 달했던 2022년도 허리케인 이언이었고 48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LA 산불은 캘리포니아 보험업계와 보험업체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 지역의 보험업체들은 잇따른 산불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보험 가입조차 거부되는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LA에서 확산 중인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방정부의 복구비용 100%로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LA 카운티 소방 진화 작업 비용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비용은 잔해 제거, 임시 숙소, 응급 구조대원 급여,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 소방관 400명, 국방부 소속 산불 진화 인력 500명,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국방부 C-130 수송기 8대 등 연방 차원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고 캐나다로부터도 소방관과 소방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진압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며 이는 추가 화재 우려 탓에 전력을 차단하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소방국이 발전기로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고 소화전의 물이 더는 부족하지 않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연방의회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 의원들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불 상황에 대해서 최악이다,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발생 첫날부터 LA에 있었습니다. 마침 LA에 있었는데 산불을 눈으로 다 목격하고 이틀간 눈으로 목격하고 워싱턴 DC로 돌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분투 중인 소방대원과 구조대원들을 격려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은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다발 산불 원인에 대해서 지구는 온난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대응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함께 참석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종말인 것 같다라고 규정한 뒤 많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본 가족의 보험을 취소해 회복력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은 브렌트우드에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입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LA 산불로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만 10,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듯 잿더미가 된 화재 현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을 틈타 약탈이 벌어져 일부 지역에는 통금용도 내려졌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온종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마가 집어삼킨 면적은 한국 여의도 면적의 무려 5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길이 큰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 튼 산불로 파괴된 주택가 건물이 만여 채가 넘고 사망자 수는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 위성 촬영 기업인 맥사가 공개한 LA 화재 현장의 위성 사진을 보면 서부 해안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드 주택가는 산불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혼란을 틈타 약탈도 벌어졌습니다. 약탈 혐의로 최소 20명이 체포됐고 산타모니카 시는 무법 상태를 고려해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 방위군도 9일인 어제 저녁부터 산불 지역의 치안을 위해 동원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지원도 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측은 이 팰리세이드 화재 현장 인근에 푸드트럭을 설치했고 2023년도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구호 활동을 위해 $100만 기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LA 카운티 대기는 불에 탄 재와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이 최악의 공기질에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식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또 물을 사기 위해서 장기간 대기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보건당국은 서부 패시픽 팰리세이드 지역과 동부 내륙 알테데나 등에서 이어지는 산불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공기질이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 담당 문투 데이비스 박사는 연기와 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이동, 불필요한 실외 노출을 피하고 운동 등 신체 활동을 자제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알테데나 인근에는 극심한 연기로 햇빛이 완전히 가려져 사람들이 대낮에도 손전등을 들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인근 지역에는 심한 연기와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모두 동난 상태입니다. 식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 사용 권고, 그러니까 끓인 물을 마셔라 라는 사용 권고를 LA 수자원 전력국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LADWP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스템을 과도하게 가동하고 상수도 시스템에 많은 재가 들어가면서 수질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생수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을 키운 산타나 돌풍 어제 조금 약해졌지만 오늘 다시 또 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건조한 날씨 오늘도 계속되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잔잔했던 바람은 오늘 각 지역에 따라 다시 불겠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부는 바람의 세기가 최대 55마일로 예측되면서 지난 봄보다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면서 남가주 지역에는 이번 주말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6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45도, 해안 지역은 68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Arrested on a felony probation violation. This investigation is ongoing, however, and I'd like to thank those community members that were 자, involved. 지금 in this 현재 and helping us, 지금 LA 카운티 산불 발생한 이후 계속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모여서 이 지도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도미닉 최 LAPD 전 임시국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county is also doing this for the Eaton Fire, but for the city of Los Angeles, we've stood up a family assistance center. This center is located at Chevy Hills Recreation Center, and it's at 2551 Motor Avenue. It's going to be open today from 10 a.m. to 6 p.m. and tomorrow from 9 a.m. to 5 p.m. We will have 10 officers there ready to receive anyone who needs to report a missing person related to the Palisades fire.
We will also have the American Red Cross, the Mayor's Crisis 자, Response 현재 Team. 펠리세이드 산불과 관련해서 실종자 뭐 이런 신고를 받고 있는 곳 지역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을 비롯해서 LA시 카운티 지도자들이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이렇게 산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미닉 최 LAPD 전 임시국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드론 날리지 마십시오. 이 펠리세이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항공기가 어제 오후 민간인 드론에 부딪혀 파손된 뒤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화재 진화도 바쁜데 민간인 드론으로 인해서 소방헬기 한 대 운영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 뭔가 어딘가 SNS에 올리고 싶어서 드론을 띄운 것이겠지요. 이럴 때는 하지 마십시오. 물 뿌리는 드론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LA 소방국은 민간인 드론이 어제 오후 1시경 화재 진압 현장에 날아와 한 헬기의 날개를 손상시켰다고 밝히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고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국은 소방활동 중에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연방범죄며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7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이 드론 충돌 사고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로스앤젤레스 소방작업과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도 산불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연방항공청은 이런 위법 행위를 심각히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산불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산불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 화재 대응 기관은 공중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를 지상으로 착륙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공중 대응이 지연되면 지상의 소방관, 주민, 인근 지역사회 재산에 위협이 되고 산불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소방항공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LA 지역에 여러 임시 비행 제한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드론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항공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제한 지역에서 비행하는 것 금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케네스 파이어와 관련해 방화 혐의로 용의자 한 명이 체포돼 현재 LAPD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체포돼서 현재 토펜가 경찰서로 이송됐고 자세한 용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타단에서 발생한 이 이튼 캐년 대피 명령을 거부하고 집에 남아서 불을 끄려던 6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한 손에는 호수를 들고 있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00 몬데로즈 애비뉴에 거주하던 빅터 쇼가 집 앞 도로에서 한 손에 물호수를 쥔 채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알타데나 지역에서는 반려동물을 꼭 껴안은 채 사망한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LA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이 빈집을 노리는 약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여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하루 만에 최소 20명이 약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지난 밤새 20명의 절도범들이 산불 피해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 산불 피해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피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약탈과 주거 침입, 절도 등을 저지르면 체포돼 기소되고 법의 최대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나 셰리프 국장은 대피 명령을 받고도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튼 파이어로 대피해 있는 라캐나다 지역의 한 한인은 대피령을 받고 주민들이 피난한 사이에 주택가에 약탈자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상한 트럭들이 산불로 대피해 비어있는 라캐나다 지역의 주택가를 빙빙 돌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위기의 시기에 주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약탈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할 경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잠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To people who have suffered when the people who are arranging this GoFundMe page are nothing but scammers. You must be aware of who you are being approached by and who you actually can go ahead and give your money to if you want to help them. We're going to see that eventually with insurance scams. 네, We'll 현재 see it with 이야기하고 있는 government 사람은 benefit LA scams. 카운티 And yes, 네이선 they're 호크만 going to 검사장입니다. provide 산불 people 피해 who've been tragically 구호 affected 요청, 구호 요금 모으는 이런 사기 예방 사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이럴 때 이런 범죄 사기범들, 절도범들 참 안타깝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새벽 4시 대피 경보가 또 잘못 발송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송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대피 경고는 어제 오후 LA 카운티 모든 주민에게 대피 경고를 내렸던 그 경고 메시지와 똑같이 두 번째 발송 실수입니다. 어제 대피 경고는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재까지 화재와 관련해 새로운 대피령은 발령된 것 없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산불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피마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외 산불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LA시가 팰리세이드 파이어의 피해와 지속되는 강풍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와 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 노력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화재 진압을 위한 추가 자원을 승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 주민들이 연방 응급관리청 FEMA를 통해 재난 어시스턴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은 임시 하우징을 위한 그랜트, 주택 수리, 보험 커버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리커버리지에 대한 금액은 물론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산불로 인한 잔해 제거 작업을 비롯한 산불 대응에 관련된 작업에 관해 해당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가주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기금 신청이 오픈되었습니다. FEMA 재난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 disasterassistant.gov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번호 800-621-3362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과 단체들이 LA에서 발생하는 산불 피해자들과 산불에 대응하는 응급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즈 헬스장인 플래닛 피트니스 측은 멤버십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무료 라커룸, 샤워장, 하이드로 마사지 로지, 전력과 와이파이 사용을 제공합니다. 플래닛 피트니스 측의 오퍼는 오는 15일까지 LA 카운티 전역의 피트니스 매장에서 제공됩니다. 쉑쉑버거 측은 LA 카운티 전역 매장에 산불 피해자들에게 무료 버거를, 시즐러는 벤나이스와 로스필리스, 팜데일, 폭스힐스 지점에서 응급대원들과 피해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사업체인 유올은 남가주 전역에서 이번 산불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30일간의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며 유올에서 제공되는 유박스 컨테이너 릴리프 프로그램이 이번 산불 피해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건강식 밀을 제공하는 에브리 테이블 측은 오는 12일까지 응급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라이딩 쉐어 서비스 회사인 우버와 리프트 측은 대피소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비웨스트 할리우드 측은 응급대원들과 피해자들에게 무료 밀을, 월드 센트럴 키친 측은 응급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무료 밀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211 LA와 협력해 산불 피해자들에게 임시무료 하우징을, 고급 퀸 메리 호텔은 응급대원들의 하루 숙박비를 $198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빅베어츠 또한 피해자들이 묵을 수 있도록 숙박비 할인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비지트 애나하임 호텔 측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숙박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버라이존 측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요금을 웨이브시켰으며 AT&T 측은 2월 6일까지 무제한 데이터를 산불 피해자들과 응급대원들에게 제공합니다. 메트로 측 또한 피해자들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전철과 버스의 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한국어로 산불 피해 긴급 지원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현재 LA에서는 타운 내 긴급 쉘터, 단기 기간 임시 숙소 쉘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키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키와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외에도 무료 마스크도 배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됩니다. 이번 LA 산불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박찬호의 야구계 지인에 따르면 LA 시내 고급 주택지 베벌리힐스에 있는 박찬호의 자택이 이번 LA 산불로 전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박찬호는 아내, 세 딸과 함께 집에서 빠져나와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 다행히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이 지인은 전했습니다. 박찬호는 최근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하는 해리 왕자, 영국 해리 왕자가 LA 산불로 피해를 본 친지들에게 대피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산불로 대피한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 산타바바라에 있는 자택을 개방하고 이와 별도로 아동용품과 필수품 등 구호품을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2020년 영국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두 자녀와 함께 몬테시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몬테시토는 오프라 윈프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LA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임기 마지막 외국 순방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와 바레인,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어제 성명을 통해 부통령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불로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주말 외출 계획하셨던 분들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 하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 YMCA나 인근 지역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트에서 오렌지 카운티 커넥트 커뮤니티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해당 페스티벌은 장애 아동 5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스쿨 오브 아트 내 악기 연주, 요리, 그림 그리기 등 14개의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행사는 무료고요.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트 웹사이트,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트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월요일인 다음 13일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임기 중에 외교 성과에 대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확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맹국 결집, 또 한국과 일본 간 안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 체결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일 합의는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종료 및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월요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또 정책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이런 기사가 10일 뒤면 이런 기사 많이 나오겠죠. 제가 미리 조금 전해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세기가 넘는 영욕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1973년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된 그는 36년간의 상원의원 활동을 거쳐 오바마 행정부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하며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의 공백을 거친 뒤 재기에 성공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고 정치 정점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퇴장은 다소 씁쓸하죠. 대통령 재선을 통한 집권 연장에 실패한 것은 물론 2020년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았던 트럼프 재집권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 속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의 50년이 넘는 정치 인생 많은 박수를 받고 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은퇴에 이제 앞으로 많은 기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불참하는 대신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주석 대신 고위 관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에 알렸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워싱턴 DC에서 20일에 열리는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를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인 영화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마로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식을 앞두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 글씨가 따라붙을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이 유죄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편견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의 유죄 편견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게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어제 연방 상원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벤스 당선인은 이날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사에게 이날까지 상원의원직을 수행하고 10일부터 사임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벤스 당선인은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과 자신의 정 부통령 취임식에 앞서 상원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이 열렸죠. 퇴임 후가 더 빛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치권도 극단으로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날 어제만큼은 서로 화합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날을 세우면서 공격을 하더니 어제 그 자리에서는 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유해가 마지막 작별의 길에 들어섭니다. He showed us what it means to be a practitioner of good works and a good and faithful servant of God and of the people. 평화와 화합을 강조해온 고인의 뜻을 기리는 자리에 생존해 있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지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트럼프 당선인도, 트럼프를 향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소리 높였던 오바마도 장례식에서만큼은 스스럼 없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립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배를 건드리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분열됐더라도 당적이 다르더라도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대사 앞에서는 품격 있는 화합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했던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에 써놓은 추도사도 공개됐습니다. By fate of a brief season, Jimmy Carter and I were rivals. But for the many wonderful years that followed, friendship bonded us.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는 고향 조지아주로 돌아가 77년 동안 해로하다 2023년 세상을 떠난 아내 로잘린 여사 곁에 묻혔습니다. Along came Jimmy Carter, and my life's been an adventure ever since. Thank you. I love you.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자, LA가 뭐 지금 참 산불로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플레이오프는 NFL 플레이오프는 진행이 됩니다. 시작됩니다. NFL 플레이오프는 일단 내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토요일 LA 차저스가 휴스턴 텍산스와 와일드카드 경기를 갖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CB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LA에서 열리는 경기에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3일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간의 와일드카드 경기는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경기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 시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장소를 애리조나 피닉스로 이동해서 경기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리조나는 플레이오프 못 나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LA 램스 가서 경기를 한다라고 하니 또 이런 거 경기장 잘 빌려줘야죠. 그래서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간의 월요일 와일드카드 경기는 애리조나에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LA 차저스와 휴스턴 간의 내일 경기는 CBS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요. 월요일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간의 경기는 ABC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열심히 응원하고 알아보고 있는 팀 있죠? 덴버입니다. 덴버 브론코스는 버팔로 빌스와 일요일 오전 10시에 경기합니다. 덴버 브론코스는 버팔로 빌스와 일요일 오전 10시에 경기를 하고 이 경기는 CBS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 외 일요일에는 그린베이와 필라델피아, 워싱턴과 템파베이가 와일드카드 경기를 갖습니다. 주말입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쉬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 갖춘 최고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383-4988.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75% 연말 최저가 세일. 탈모로 마음이 무너지시나요? 한국 연예인 구준엽, 홍석천도 시술한 탈모 커버. 반영구적이며 실제 헤어처럼 자연스럽고 풍성해 보여 시술 당일 바로 대만족합니다. 한국의 삼성 가문을 시술했던 그 명성. 차원이 다른 테크닉. 더 이상 탈모로 고민하지 마시고 75% 할인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샤론 탈모 커버 전문 클리닉이 책임집니다. 213-500-2193 500-219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H마트 2025 설날 선물 사전 예약 오픈. H마트 고급통신에서 한우, LA갈비, 굴비, 전복, 건강식품, 과일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설날을 맞아 정성스런 선물로 멀리 있는 가족과 소중한 분들께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세요. 1월 19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 혜택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새해 선물 아주관광 유럽 얼리버드 세일. 그동안에 유럽 관광이 힘들고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아주관광의 유럽 확실히 좋습니다. 과대 광고가 아닌 기대 이상의 감동 서비스. 패키지 여행을 의심할 특급 호텔. 고객이 격찬한 높은 수준의 일정과 식사. 더 이상의 요금은 없다. 새해 얼리버드 세일. 가성비 최고의 서비스와 진심 어린 대접. 여행사 직원들도 강추하는 유럽 여행은 역시 아주 관광. 213-388-4000번. 아주 좋은 아주 관광.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